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분기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작년 성장률 1%, 5년 내 최저. 이정수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건설, 설비 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0%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10월에서 12월은 직전 3분기 대비 0.3%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로서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1분기 1.2%를 찍은 뒤 같은 해 2분기에 0.2%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 0.1%와 4분기 0.1% 정체를 거쳐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0.2%에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지난해 2분기 0.7%엔 반등에 성공했고 3분기 1.3%에 깜짝 성장했으나 4분기 들어 다시 역성장했다. 4분기 성장률을 부분별로 보면은 민간 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부분 감소 속에도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0.6% 늘었다. 그러나 건물, 토목, 건설이 모두 부진한 건설 투자가 3.9%나 감소했고 설비 투자 역시 1.8% 뒷걸음쳤다. 수출은 자동차, 기계, 장비 등이 주로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 자동차 위주로 1.7% 감소했다. 트럼프 디뱅크 청구로 JP모건의 50억 달러 소송 제기. 데이비드 보라코스와 한나 레빗이 블룸버그에서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어먼이 최고 경영자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과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는 혐의로 최소 5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요일에 제출된 이 불만사항은 은행의 무역 명예훼손과 묵시적 신의성실 위반을 고발합니다. 또한 다이먼이 플로리다의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사건 이후 약 7주 만에 트럼프와 그의 기업에 대한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취임한 후 트럼프는 인지된 정치적 적들에 대한 보복을 모색해 왔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회사의 법적 또는 규제적 위험을 처리하기 때문에 계좌를 폐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행은 11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디뱅크와의 싸움과 관련된 검토, 조사 및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조직은 이미 비슷한 혐의로 캐피탈원 파이낸셜을 고소했습니다. JP 모간의 이 다이먼 CEO 회장이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와 적대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예언, 내년 말 휴머노이드 판매, 5년 후 인류보다 똑똑한 AI. 강다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23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내년 말쯤에는 일반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말쯤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5년 후엔 인류 전체보다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머스크 CEO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WEF 임시 공동의장이자 블랙록 회장인 레리 핑크와 대담을 했다. 그는 시정 일관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공장 내 단순 작업에 일부 활용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런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제약은 전력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곧 생산되는 칩보다 전력을 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모니터 없이 무인 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용자 대 노동자 또 노조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에, 그런 게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유의 뉴스를 소개할 때 이런 유요코의 이 겉표지를 소개했었는데 로봇들한테 동량을 얻는 인간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나온 그 내용을 충분조건 논리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노동자를 대체한다면 그러면 산업노조는 사라진다. 왜냐하면은 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게 인력 부족도 있지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 원인 가정이 맞대면은 우리 그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으로 천민 계급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소비 감세 경쟁 심화되는 경계감, 장기금리 급등, 엔저 압력도, 금융시장 2026년 중의원 선거, 지지통신 경제부입니다. 1월 23일, 23일에 중의원 해상과 다음 달 8일의 중의원 선거 투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선거전에서는 여야 모두 식료품의 소비세를 제로로 하는 공약을 내걸어 감세를 겨룬다. 재정 악화로의 경계감으로 일본의 국채가 팔려 장기 금리는 급등, 외환 시장에서는 엔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급락, 장기 금리는 급등하면서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의 유통 수익률은 한때 2.380%로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의 금리 급등이 파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정부 일본은행에 대해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시작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낮은 환율이 낮은 거를 위로 해놓고 하니까 이제 내려간 거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는 눈으로 식별하기 좋은데 환율로만 본다면은 이거를 뒤집어서 그리면은 금리도 올라가면 환율도 올라가는 게 인과관계이냐? 어느 게 먼저인지 에, 환율이 올라가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려면은 환율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엔화 가치를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돈이 많이 풀렸는지 어떻는지 원화 가치가 지금 일본 엔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는 우리는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실제 시장에서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로 유통되어 있는지는 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 2.5%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어떨지 그런 뉴스들도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신당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공명당의 사이토 대치오 양 대표는 1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해 신당의 명칭을 중도개혁연합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당은 기본 정책 조정을 서둘러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를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당명에 대해 노다 씨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수기를 통해서 해를 찾아가는 기본 자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토 씨는 일본 경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도라고 말했습니다. 약칭은 중도로 한다. 노다 씨는 기본 정책에 관해 소비세 감세는 넣어가고 싶다. 정책의 기둥으로서 나오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표명, 생활자 포스트의 시점에서 정책을 내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우선이다. 어, 국민이 먼저다. 이런 거로 한국에서도 써먹었는데 이 일본에서는 이제 중도가 이런 걸 표명을 했네요. 중도 개혁 연합이라고 두 당이 합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도의 정권 담당 능력 묻다. 스즈키 슈니치 자민당 간사장이 자민당의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은 22일까지 지지통신 등의 인터뷰를 응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해 선거전에서 정권 담당 능력을 묻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트럼프 2.0 1월 23일 시사통신에서 집계된 내용입니다. 중국 주석 연말 방미 기막힌 관계와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자유화 추진 개혁 법안 국회 제출 이민당국 공격 엄정 대처 미 부통령 미네소타 방문 트럼프 미 JP 모건 제소 계좌 해지 불법 손실 7,900억 엔 미 정부 폐쇄 회피 전진 2026년 예산안 하원 통과 석유 산업 자유화에 대한 뉴스만 좀 풀었습니다. 상파울로 시사 남미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 자유화를 담은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AFP 통신 등 주요 미디어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동국의 석유 개발로 민간 투자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어 군사 개입한 미국의 의향을 반영했다. AFP에 의하면은 베네수엘라에 거점을 두는 민간 기업에 대해 자주 판단에 근거하는 석유의 탐사나 채굴을 인정한다. 동국에서는 1999년에 발족한 차베스 정권이 자원의 국유화를 추진, 이때 베네수엘라로부터 철퇴한 미 석유 대기업의 복구의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은 베네수엘라 중부 카라보보 주의 항만도시 푸에르토카베조에 있는 제유소라는 해인데 우리는 정유소라고 부르고 있죠. 제유라고 뭐 일본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내륙에도 있는 거지만은 해 해안 그 수상 해상 유전이 더좀 좋다고 양도 많고 그 옆에 뭐 가이아나인가 거기하고도 같이 뭐 공동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만 뉴스를 집계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중국 시진핑 정권 관련 뉴스라고 해가지고 요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시진핑 엉아가
화난 표정의 사파를 필리핀에서 요걸 썼던 모양입니다. 식자 기고로는 2026년 중국 경제 전망과 중일 관계 악화의 향방,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주석연구원 가룡, 악화되는 중일 관계와 지금 일본에 있어서 필요한 시점, 도쿄대학원 교수 아코 토모코, 강함이 아닌 약함의 시그널, 존립위기 사태에 중국이 과잉 반응, 심층 탐방 기사로서 번쩍번쩍 불씨 관계 안정 우선 공격수가 부족한 트럼프, 시현 장기전 시야, 낮 덧셈의 안정 연출 가오시 총리, 강경 파색 억제, 첨센 갖고 대만 무협치 첫 정상회담, 전승 80년 분단의 세계 상징 중시, 국제 질서 개입 주장, 서방은 불참. 중국 바뀌는 성장 모델 인프라 투자 축소 1월 20일 베이징 시사 2025년 중국 도시부 고정자산 투자 전년 대비 3.8% 감소. 부동산 개발 투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인프라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천안문 사태가 터진 1989년 이후 36년 만이다. 인프라 정비로 경기의 부양을 도모하는 경제 성장 모델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6년의 중국 경제 전망과 일중관계 악화의 향방이라고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주석연구원 카류가 기고한 글입니다. 2026년 중국 경제를 전망하기 전에 2025년 중국 경제를 돌아보자. 중국 경제를 논의할 때 정부가 공표하는 공식 경제 통계의 신빙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경제 부문의 상세한 원본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각 부문 간의 경제 통계를 보면 정합성이 약한 것은 분명하다. 근본적인 이 중국 경제의 악화는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 2025년 1월에서 11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2.6%였다. 특히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15.9%였다. 같은 기간 소매상고 개인소비 증가율은 4%였다. 이것으로 5% 전후의 GDP 증가율의 실현을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왜 중국 경제는 여기까지 감속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 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시에 가전이나 EV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모두 생산자를 구제하는 것이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원래 중국의 소비율,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은 40% 미만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비록 개인 소비 증가율이 4%라도 GDP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이끌 힘이 약하다. 중국 경제는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정자산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마저 있다. 틱톡 미국 소유권 계약 체결 회사는 밝혔습니다. 캐서린 롱 폴리티코에서 1월 23일 보도 내용입니다. 틱톡은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의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목요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에는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아부다비에 본사를 둘 인공지능 회사 MGX,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인 레리 앨리슨이 공동 설립한 기술 대기업 오라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각각 미국 합작회사의 지분 15%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 사용 가능 베이징에 본사를 둔 터고의 모 회사인 바이댄스는 거의 20%의 지분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델 회장 겸 델 테크놀로지 CEO의 투자 회사인 델 패밀리 오피스도 투자자입니다. 의회는 2024년 4월에 앱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5년 1월 19일 이전에 미국 구매자에게 틱톡을 판매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버전은 틱톡 CEO 소유지 추 오라클 부사장 케네스 클루크, TPG 글로벌 수석 고문 티모시 다테스,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의 전무이사 마크 둘리, 실버 레이크 공동 CEO 에곤 더반 등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라울 페르난데스 DXC 테크놀로지 CEO와 데이비드 스콧 MGX 최고 전략 및 안전 책임자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 벤스 부통령은 미국 소유주들이 플랫폼 성공의 핵심인 앱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합법적으로 중국 기업을 빼앗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벤스는 9월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에서 미국 회사는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푸시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의 국가 안보 수준 요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놀아났습니다. 그는 이 협상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끔찍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래의 기술이 아니라 도둑질의 기술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운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파 성향의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자 미중 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소벌릭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외형상 중국 쇼우지 추 CEO로 최대 주주이지만 7인 위원회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틱톡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 하는가?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입니다.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덴마크가 미국의 가장 진실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이 제가 평생 들어본 가장 멍청한 생각 중 하나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멍청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왜 틀렸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방어 목적으로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선이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붕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상 함대 전체를 잃어버린 러시아는 현재 북극 함대가 최정상이지만은 20년 전, 아니 40년 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에 전력을 투사할 능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이 더 나은 대응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곳에 해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국력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군사화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토의 80%는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 있고 5%는 이동 빙하입니다. 나머지 10%는 안류산 열도와 비슷한 기후이지만
겨울은 훨씬 더 혹독합니다. 제대로 된 항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건설하려는 모든 종류의 인프라는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 플랫폼 형태로 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자지구에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데 결과는 참담했죠. 하지만 군함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북극해의 일부라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항로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덤핑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상한 가치 제한이죠. 세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히토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 제대로 된 탐사를 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린란드의 80%는 빙하가 아니라 빙모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구 온난화가 극심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세기 안에 이 지역에서 의미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정한 측면에서 몇 가지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히토류는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광물 채굴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땅에 갱도 하나만 파고 들어가서 란탄족이나 다른 광물을 마음대로 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복합 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복구 사이트, 구리, 은 등 다른 광물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고 그 나라들 중 누구도 광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지금 당신은 1조짜리 달러짜리 인프라를 건설해서 금속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속은 다른 곳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될 문제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매우 든든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의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그곳에 수십 개, 아마 30개, 40개 정도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중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우주 정거장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2차 정부에서 우리가 그 시설들을 다시 열거나 새로운 시설을 짓고 싶다면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용도 기꺼이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통제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모든 광물을 운송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방식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이미 더 잘 관리하고 있는 외딴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골칫거리만 생길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동맹국이라고 자부해온 덴마크와의 동맹 관계가 무너질 뿐입니다. 덴마크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자기 힘에 대한 착각에 빠진 나라가 아닙니다. 호주처럼 외딴 나라도 아닙니다. 덴마크는 북해와 발트해가 만나는 중심부에 위치한 나라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제대로 된 해군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온 방어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응답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망쳐버리면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질 만한 동맹 관계가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차례 우리가 유럽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결국 수십만 명의 병력을 철수시켜야 했고 그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때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미국령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건 두고 볼 일이지 꼭 반대만 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단독 1천억대 석탄 비축장 열어보니 폐기물 무덤. 공공기관부터 진짜 일하자. 1월 22일 원주의 유원욱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42만 톤 중 절반가량이 쓰레기. 대한석탄공사 경찰에 수사 의뢰. 공기업 방망경영 대표 사례 비판.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천억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 돌, 강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천암 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 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곳에 보관돼 있어야 할 무연탄 42만 톤은 국내 1년치 석탄 사용량 34만 톤을 훌쩍 넘는 물량이다. 석탄공사는 연내 사실상 청산을 앞두고 비축 사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비축기지 등에 대한 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최종 결정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정직원이 모두 퇴직하고 비정규 계약직 30여 명만 남아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나 공개 기업으로 해 놨는데 그나마 그런 데는 우리가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의 방만 경영, 자기네들은 낭만 경영을 하는 모양이죠. 이거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저 이런 게 왜 지금 이 석탄공사를 청산하려니까 그동안에도 쭉 저장고에 이 산업 폐기물을 또 쌓아왔던 게 모르는 게 무단이 아니고 다 뭔가 주고받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한국 없으면 미국 멸망, 미국을 구할 한국의 200억짜리 국보급 기술, 최재필 편집장 민미디어, 미국 국토안보부는 전력 인프라가 붕괴할 경우에 국가 시스템 자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다. 변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과 며칠 만에 도시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물류와 의료 체계가 완전히 멈춰서게 된다. 한 달 안에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회적 대혼란과 함께 문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 주기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대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한 대당 2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변압기다. 전 세계에서 이 특수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독일 두 곳뿐인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은 정교한 기술력은 물론이고 약속한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프라 자원으로 확실하게 대접받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압도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전세계 초대형 변압기 시장을 사실상 독식 중이다. 이렇게 중요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이 건드려 가지고 담합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제 얘기는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 거니까 그게 단합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한전 자체의 구매 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고 뭔가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왜 조사를 안 하냐? 이렇게 저는 주장했죠, 어저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